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 7번의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진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는데요. 망진은 바로 망정신, 얼굴색, 얼굴색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다 포함되는데 망색, 그리고 망오관, 눈, 코, 입, 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죠. 망설, 이제 혀를 이제 보는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사실은 망진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이 망설입니다. 혀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하는데, 진맥과 이 망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망진, 즉, 절진의 진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내재적인 질병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고 망설을 통해서는 이제 급격하게 생겨났었던 최근 상태의 질병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부분으로 이제 망설을 많이 이제 그 진단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진을 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되는 부분은 망정신인데요. 망정신. 그래서 망정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이제 그 정신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정신을 잃은 상태냐, 정신이 있긴 있는데 작으냐, 아니면 가짜 정신이냐, 그 정신이 문란하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득신과 실신과 소신, 가신, 신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득신의 상태는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신을 얻은 상태, 득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제 실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정기가 허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냐, 아니면 사기가 아주 성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냐, 이 2가지 상황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소신은 이제 그 정신이 있긴 한데, 득신한데, 그 득신과 실신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은 이제 임종 전에 반짝 정신이 나타난 상태, 이건 이제 정신이 있긴 하는데 이게 가짜 정신이다. 이래서 이제 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신 상태가 아주 산란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신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안정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정신 불령 상태와 정신이 억울한 상태, 정신이 광조한 상태, 의식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 이렇게 나눠서 신란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망진에 있어서 망신 중에 또 실신과 무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신다 한다면요. 우리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2개의 그 사진을 통해서 보듯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위쪽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물 중독으로 이제 혼미한 상태, 호흡곤란 상태, 이 실진 상태를 우리가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기가 곧 끊어져서 생명이 아주 유독한 상태도 역시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신의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거의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상태로서 호흡을 하면서도 이제 급하게 호흡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신이나 이제 무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아 또한 바짝 마르고 혀도 너무 마른 상태를 보이고 있고, 장기에 전기가 쇠갈되어져서 그 예후가 아주 불량한 상태를 바로 이 망신의 상태에서 실신과 무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망신에서 보면 가신과 소신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신은 우리가 대양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신 같은 경우는 신기 부족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신의 상태, 즉 대양증에서는 원래 이제 얼굴빛이 매우 이제 어두운 편인데 갑자기 뺨이 붉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에요.
그리고 유독한 환자의 이제 임종 직전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 백혈병 환자의 임종 전에 얼굴색도 이렇게 갑자기 어두웠다가 이제 붉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대양증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쇠약한 상태, 쇠간할 상태, 그 다음에 음이 이제 그 양기를 붙들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허양이 이제 그 부월환한 이런 상황을 이런 대양증이다, 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신은 이제 신기 부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득신과 실신의 중간 단계다, 소신은. 그래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희미한 상태고, 평소에 몸이 허약한 사람이 병 증세가 비교적 이제 가벼운 사람이 병 후에 아직 회복 중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신기가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정기 부족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전기가 경도로 손상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장부 기능이 이제 감퇴되어 있을 때도 역시 정신이 부족한 상태, 신기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신은 또 난신이라고 해서 난신의 이 신기 부족의 형태도 역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난신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신지불능이나 정신어굴, 정신광조, 의식장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지불능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쉽게 격동하고 흥분되는 임상 특징이 있고요. 정신이 억울한 상태는 바로 정신이 과도하게 억제되는 임상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광조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과도하게 흥분되어서 광란하는 임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고, 의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혼미나 혼수의 상태가 주로 나타나는데, 간혹 이 조련이 혼절을 하는, 그리고 사지가 경련을 일으키는 목의 이 그 눈에 그 상시 증상이 보이고, 구토하는데 하얀 거품을 이제 내는 증상도 수반되어지고, 마치 양이 울부짖는 듯한 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깨어난 뒤에는 멀쩡한 그런 현상이 이제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의식 장애다, 이렇게 망신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망진의 망신을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망진의 망색을 보겠습니다. 망색은 색깔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그 사진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얼굴색 같은 경우는 흔히 봤을 때 중간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병적인 색깔이다, 이렇게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나이에 걸맞는 또 얼굴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 다 정상적인 얼굴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망색을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색을 보게 될 때는 이제 사실은 오색을 보는 것인데, 오색의 이제 주병과 이제 관련되어져서 청색을 띠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한증이나 통증, 대증, 그 다음에 어혈증, 이게 경풍증, 간병으로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적색을 보일 경우에는 열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양증에도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황색을 띌 경우에는 비장의 허증이라든지 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백색을 띠게 될 때는 이제 한증인데 허한증이고요. 기혈이 부족한 상태나 피를 많이 잃은 실혈증에 주로 이 백색을 띠게 되어지고, 흑색을 띠는 경우에는 신장이 허하다든지 또 역시 한증이라든지 수음증이라든지 혈어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 혈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떡이나 피가 응고되어져서 잘 흐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혈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끈끈해서 잘 흐르지 못하는 이런 것을 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흑색을 띨 경우에는 바로 이 혈거 증상이고, 청색을 띠는 어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간병에 주로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위에 청색의 어혈과 흑색의 혈어에 대한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차이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색의 어혈은 피떡인 거고, 흑색의 혈어는 혈액이 끈끈해서 잘 돌지 않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한다. 자, 이제 얼굴이 청색을 띌 때 청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까 청색이 한증이나 통증, 그리고 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혈, 그 다음에 경풍, 간병이 주로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청색이 나타나는 것은 경맥이 이제 어체되어져 가지고 기혈의 운행이 불창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색의 소치죠. 그리고 얼굴색이 담청색일 때는, 청색은 청색인데 이제 엷은 담청색일 때는 이제 허한증인 경우가 많고요. 청색인데 흑색을 띠고 있는 청흑색일 경우 같은 경우는 실한증이다. 그리고 아주 극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아주 오래된 간병일 때는 청흑색을 띈다. 그래서 흑달로 돌아서는, 황달을 넘어서 흑달로 들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간병이 아주 오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굴색이 청색인데 청회색으로, 흑색은 아니면 청회색으로 나타나고, 입술은 청자색을 띠면서 반신 흉패에 대한 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답답한 통증, 이 통증이 많은 경우에는 심장의 양기가 허약해져서 이 심장의 어혈이 가슴에 뭉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주로 이제 간병에 나타나며 직렬한 통증이라든지 한증과 어혈과 관련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의 어린이들의 경우 얼굴에 청자색이나 이렇게 청색을 띠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요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가 시작되지는 이제 비근이라고 하죠. 이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 청자색이 이제 띠죠. 청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아의 고열 때 이제 비근과 미간 사이에, 눈썹과 눈과 눈 사이에, 그리고 입술 주위에 청색을 띠게 되어지면 경풍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미리 이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고, 선천성 심장질환 때문에 기혈이 어체된 경우에는 얼굴색이나 입술색이 모두 이 청자색을 띠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풍의 이러한 이 전조 현상으로는 아까 봤을 때 비근과 눈썹 부위에 청맥이 이제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얼굴색이 약간 황색을 띈다든지, 그리고 너무 흰색을 띠면서 영화하지 못한 박지 못할 때, 광채가 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체질 허약이나 비장과 신장이 기운이 이제 부족해서 나타나거나, 혹은 이 영양 섭취에 장애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제 적색을 띠는 경우, 적색의 경우는 열증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데 대양증에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열이 왕성해서 이 맥락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얼굴에 기혈이 충혈된 소치로서 적색을 보이게 되는데,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허양이 부월해서 넘쳐가지고 뜨고 넘쳐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 적색을 띄우기도 합니다.
얼굴에 충분하게 만면이 그 붉은색을 띠게 되어질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관 발열이다 여기에 속하게 되고, 장부에 이제 화열이 치성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실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대 쪽에 그 홍조를 띄우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보면 음이허에서 양기가 성한 이런 허혈증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래된 병이나 이제 중병의 경우에는 그 얼굴이 이제 창백한데, 이 창백하거나 이제 어두운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갑자기 이제 그 양쪽 얼굴에 이제 아주 미묘한 붉은색을 띠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띠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대양증에 관련된 위급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얼굴이 붉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얼굴이 이제 그 이마와 양쪽, 광대 쪽 전반적인 얼굴이 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면 얼굴 전체에 그 붉은색을 띠고, 눈도 적색을 띠고, 그다음에 머리는 이제 터질 것 같이 평창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면서 화를 수반하는 이런 증상이 보여질 수가 있고요. 간의 양기가 상항해서 화기가 상력한 소치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장부의 양기가 성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과로나 긴장, 격동하게 되어지면 또 역시 이런 얼굴에 붉은 증상이 보여질 수가 있고, 고열 환자일 경우에 얼굴 전체가 붉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열이 치성해서 사기와 정기가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굴에 황색이 보여질 때, 이건 황색은 비장의 허증이나 몸에 이제 습이 많이 있는 그런 습증으로 봤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비장이 허해가지고 위나 공능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혈이 부족하고 얼굴 부위에 이제 영화로움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습한 기운의 습사가 안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생겨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색이 담황색이면서 약간은 그 암울한 경우에는 위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허약하거나 기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얼굴색이 담황색을 띠면서 약간은 이제 겸해서 그 떠 있는 이런 그 황색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기가 이제 허약하고 쇠약해서, 그 다음에 습사가 안에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얼굴과 눈이 그리고 그 소변이 다 황색일 경우에는 황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얼굴, 눈, 그 다음에 소변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역시 황색이 띠게 되고, 심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땀 같은 경우도 이제 황색이 띄어져서 이렇게 수건이나 화장지 같은 경우에 닦아보게 되면 황색이 묻어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황과 또 음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깔 자체가 선명하면서 마치 이제 귤피색과 같이 선명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습열이 아주 성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음황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황색이긴 하지만 약간 어두운 황색에서 마치 그 담배와 같이 연기를 쬐서 나타나는 그런 색깔 형태로 이제 황색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한습이 이제 물체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면서 약간 황색을 띠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간이 물결돼서, 또 그리고 비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 상황이라고 우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눈동자의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황색을 띠게 되어주고 얼굴도 전반적인 황색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발이나 소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그 선명하게 귤 껍데기와 같은 그 황색을 보이는 부분의 황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달을 양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염성 황달형 간염인데 얼굴, 눈 및 전신의 피부가 모두 황색, 색깔은 선명하고 양황이라고 한다. 대부분 습열이 간담이나 비위를 침범해서 담즙이 잘 배설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전염성 간염 환자에도 볼 수가 있는데 피부색이 귤 껍질처럼 선명하므로 양황이라고도 하는데 얼굴, 눈 모두 황색을 띠고 색과 색택이 선명한 것은 습열이 중초에 사이에서 맺히고 간담의 훈중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황달은 약간 어두운 색의 황달이죠. 그래서 얼굴색도 역시 귤피처럼 선명한 그런 황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나 눈 그리고 전신의 피부가 모두 황색이긴 하지만 어두운 황색이거나 검은 황색이 나타나서 음황이라고도 하는데 대다수가 바로 이 체내에 한습이 물체되거나 담즙이 피부에 침음된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간경화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 피부색이 어두침침, 어두컴컴해지거나 연기에 거스린 것 같은 그런 증상으로 음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신은 아주 유미하고 그 다음에 얼굴과 눈이 깊은 황색을 띠고 있는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에서 한습이나 어혈이 막혀서 나타나는 그런 황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색입니다. 얼굴 색깔이 이제 백색을 띠게 될 때 허한증이다. 그리고 기혈이 부족한 증상, 그다음에 실혈증에도 역시 얼굴이 백색을 띠게 되어지죠. 그래서 과다 출혈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이제 허옇게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결핵이라든지 폐질환이 있을 때도 얼굴이 이제 하얀색을 띠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백색은 허한증이나 기혈 부족 그리고 실혈을 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다. 백색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의 기가 허약하고 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양기 허약과 그로 인해서 혈액의 운행이 무력하고 얼굴의 맥락이 상충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기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양기의 허약으로 인해 잘 되지 못하니까 얼굴에 이제 그 기운이 얼굴에 다다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색이 단백색이면서도 그 얼굴이 이제 사실은 그 영화롭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 또 혀와 입술 색깔이 담색을 띠게 될 때는 기혈 부족으로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얼굴 색깔이 청백하면서 또 약간 투명하게 이제 청색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양기가 이제 폭설한 상황으로 해서 망양증에 해당이 되어진다. 또한 그 음기가 응체돼 가지고 혈액이 불창화해서 나타나는 실환증이나 또 피를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잃어버린 치료를 했을 경우에 또 이렇게 창백한 증상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굴색이 광백한 상태, 이런 황백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또 얼굴이 이제 담색과 단백색을 띠고 약간은 허부하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양기가 허하고 또 양기가 이제 허하기 때문에 그 수가 범람하는 침범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얼굴에 이런 백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 오랜 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이제 허옇고 광택이 없는 영화롭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얼굴이 창백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담백색을 띠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청백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만성 신장염이나 요독증 환자의 경우에 얼굴이 담백하고 마르고 시들 화색이 없고 정신은 부진하고 외환 권화다, 이제 하늘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눕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청백한 경우는 위통 환자들에게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굴색이 흰색이 돌면 약간 청색을 띈 거, 그러면 청백한 경우에 이제 양기가 부족해서 이제 그 혈액이 잘 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한이 차가운 기운이 응체되고 혈액이 그 뭉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얼굴이 청백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색깔이 이제 흑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신장의 허증과 한증, 그리고 수음증, 그리고 혈어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얼굴색이 흑색이 나타나는 대부분이 신장의 양기가 이제 쇠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온양하여 이제 맥락 구급으로 인해서 혈행이 불창한다.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돼서 신장의 전기가 다 소모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의 영화로움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얼굴색이 이제 흑색을 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굴색이 흑색이면서도 약간 담암색이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양기가 허한 부분이 되겠고, 흑색이면서 또 약간 건초하다, 이게 약간 건조해 보이는 이런 경우는 신장의 전기가 이제 소모가 되어져서 신음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약간 회색을 띠면서 어두운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어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주로 신장의 음기와 양기가 허하든지 어혈로 인해 가지고 혈어혈과 혈어 증상으로 인해서 얼굴색이 검정색, 흑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굴들이 이제 이게 다 검정색을, 흑색을 띠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그 분들의 흑색 같은 경우는 이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흑색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흑색이 바로 이제 기침이나 천식 같은 부분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고, 발작 기간에는 얼굴이 더욱더 흑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눈 언저리 부분에 이제 흑색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의 월경이 제대로 달거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대화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유정 증상이 있는 경우에 눈 주위에 언저리에 이렇게 흑색을 띠고, 또한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과도한 피로나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천정요 흑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마 부위에 이렇게 한 그 검누런 이 흑색을 띠게 되어지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폐원성 심장병 환자의 상황에서, 즉 임종 전 모습에서 이런 부분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의 오색을 우리가 살펴봤다 한다면, 이제는 오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 코, 입, 귀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눈을 볼 때 망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볼 때, 눈은 이 간의 병변뿐만 아니라 장부의 병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의 전기가 모두 눈으로 모이기 때문에 눈을 잘 보게 되지면
각각의 장기의 질병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요하게는 눈은 이제 간의 구멍이기 때문에 간의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간의 상태를 살피는데 주요하겠다. 그래서 먼저 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색깔과 색택을 보고 형태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얼굴이 눈이 붉은색을 띠면서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 종통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실혈증을 나타내고, 흰자위에 붉은색이 나타나면 이제 폐의 화 혹은 이제 외관풍열이고, 양눈 양 안쪽 붉은 통증이 있으면 심장의 화로, 눈꺼풀 주변에 붉은 다래끼가 생기면 비장의 스빌이 있는 것으로, 눈 전체가 붉고 종통이 있으면 간 경풍열이 위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 경락에 열이 있어서 눈이 이제 붉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어지면 황달이라고 이야기하죠. 눈 안쪽에 담백한 색이 띠면 이 혈허나 실혈이 이제 의심되고요. 눈꺼풀이 검고 어두우면 이제 신장이 화한 상태, 그리고 신장의 전기가 고갈된 상태, 명문의 신장의 그 양기가 쇠약화해서 그 수환이 한기와 수가 안에서 내성한 상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눈이 부으면 수종이고,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 자고 나서 눈이 약간 부었다 없어지는 것은 이제 병을 보지는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눈이 부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수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눈이 쏙 들어가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액이 손상되어서 기혈이 부족한 경우에, 그리고 이 만성병 환자에게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망오간의 두 번째, 이게 망비입니다. 망비는 코를 보는 부분인데, 코를 보는 것은 이 코의 이 내분비물이나 그리고 코의 외형을 보는 것으로서, 이 콧물이 많으면은 이제 외관풍한, 그리고 콧물이 탁하면은 이제 외관 풍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탁한 콧물이 흐르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지속되면 이제 비연이라고 해가지고 축농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코의 색깔을 보게 될 때 코끝이 약간 이 홍황색을 띠게 되어지면, 그리고 윤택하고 밝으면 병이 오래지 않았거나 위기가 아직은 상하지 않아서 병이 가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그 코끝이 이제 홍황색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위기가 회복되면서 병도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코끝이 이제 백색이면 기혈이 부족하고 이제 그 피를 많이 잃어버린 실혈 증상, 출혈 증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코끝이 적색이면 폐와 비장에 열이 쌓여 있는 것이고, 청색이면 음기와 한기가 이제 한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복통 증상. 그리고 약간 검은색을 띠게 되면 신장이 허약하고 한과 수가 안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 검은색을 띠고, 코끝이 어둡고 건조하면 위기가 쇠약한 증상으로서 병이 중한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코끝에 종기가 생기면 위에 열이 있거나 혈위에 열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코끝이 붉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빨간 그 주사코라고 하죠. 이제 그 주사코 같은 경우는 폐와 위에 열이 차게 될 때 이런 주사코가 보여지게 됩니다. 망오간의 세 번째 망이입니다. 귀를 보는 거죠. 귀는 이제 신장의 구멍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신장의 구멍을 보는 것은 신장의 상황이 귀의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귀의 색깔이나 광택을 보고 귀 속의 상황을 보는 것이고, 귓바퀴가 크고 두텁고 윤택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장수를 뜻하고, 작고 얇고 마른 경우는 전기가 이제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택을 보게 되면 귓바퀴가 단백색이면 기혈이 부족하고, 붉고 부으면 간 담에 습열이 있고, 열독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청흥색이면은 음환이 내성한 것이고, 통증이 심하고 건조하고, 또한 흑색으로 변하면 신장의 전기가 고갈되어져서 전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병에 해당되겠습니다. 형태적으로 부분으로 봤을 때 귓바퀴가 적고 얇은 것은 선천지정이 부족해서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것을 의미하고, 귓바퀴가 마르고 쫄아드는 그런 경우는 신장의 전기가 고갈되는 중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귓바퀴의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혈이 이제 오래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오관의 네 번째로 망치, 망은입니다. 망치는 이제 치아의 상태인데, 치아의 상태도 이제 신장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 같은 경우에는 간의 이제 출구, 간의 구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의 상태를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보고, 코 같은 경우는 폐의 상태, 폐의 구멍이 이제 코기 때문에 폐의 상태를 이제 짐작을 하죠.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신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치아와 이제 그 망은 상태도 역시 바로 신장과 주로 관련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치아라고 하는 부분이 뼈의 여분이 신장의 주가 되고 이제 비위의 입구에 해당이 이제 됩니다. 따라서 이와 잇몸의 병변은 신장과 위장의 병변을 나타내고 진액의 충만과 부족의 상태를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치, 치아를 보는 부분은 이제 이가 건조하고 하면은 그 위음이 성한 것이고, 돌 같으면 양명경락에 열이 심해서 진액이 손상된 것이고, 이가 마른 뼈 같으면 이제 신장의 음이 고갈되거나 전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가 흔들리는 것은 신장이 허약하여서 허혈이 위로 올라와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잇몸이 이제 그 부분은 잇몸이 단백색이면 혈허나 실혈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잇몸이 붓고 통증이 심한 것은 위장의 열이 항성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출혈과 붓기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위장의 열이 상념하기 때문에 위로 치솟아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망오관의 다섯 번째인 망순구입니다. 망순구는 입술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색의 변화는 얼굴색과 비슷하긴 하지만 얼굴보다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색이나 광택, 형태 변화들을 관찰을 하게 되어지는데, 입술색이 단백색이면 혈허와 실혈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진한 적색이게 되면 열이 성하고, 앵두 색깔이면 일산화탄소나 이런 중독 증상을 볼 수가 있고, 붉고 건조하면 열이 성하여 진액이 손상된 것이고, 청자색이면 한이 응결되어지고 혈이 의한 혈허 증상이 여기에 속하고, 심기와 심양쇠약이거나 심한 호흡 곤란에서 이 청자색이 입술에 나타납니다. 청흑색이 입술에 나타나는 경우는 몸에 이제 냉적이 이제 쌓여서 아주 차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청흑색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 형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입술이 갈라지면 진액이 손상된 것이고, 입술이 짓무르면 비위에 열이 쌓여서 위로 올라와서 입술을 공격한 것이고, 어린이가 침을 흘리면서 자는 것은, 침을 자주 흘리는 것은 또 비장이 허약해서 습이 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중풍으로 구안화사가 있게 되더라도 이 침을 흘리게 되는 부분이 볼 수 있죠. 입안이 허는 것은, 입안이 자주 허는 아구창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신장과 비장의 열이 쌓이다 보니까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망오관의 망인후입니다. 인후는 이제
이 기관지를 보게 되어지는 건데, 인후는 폐와 위장의 그 문호로서 호흡을 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로서 폐와 위장의 그리고 신장의 병변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홍종을 보이게 될 때는 진한 홍색을 띠고 통증이 있으면 실혈증이고 폐와 위에 열독이 성한 겁니다. 홍색이면서 연하고 종통이 불명확하게 되어지면 음허증으로서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서 위하가 위로 올라가서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이 괴란이 보여지는 부분은 표면에 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폐와 위에 열이 가볍게 오르거나 호화가 상해만 것이고, 평평하면서 움푹 파인 것이 있으면 열독이 성한 것이고, 오래되면 당황색이나 이 창백 허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막을 보면 또 볼 수 있는데, 막이 드문드문 있고 이제 긁으면 떨어져 나오는 병이 그런 경우는 이제 병이 가벼운 것이고, 막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긁으면 피가 오히려 나오는 증상 같은 경우는 좀 중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부위의 형태로 봤을 때 인후의 한쪽 혹은 양쪽의 홍종과 통증, 괴란에 있으면서 황백색의 농이 있게 되어지면 폐와 위에 열이 심화해서 화독이 위로 올라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진단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망 5관에 이어서 이제 망 형체입니다. 몸의 형체를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해보는 것인데, 지금 이 4명의 그 몸의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신체가 아주 건강한 이제 상태고, 한 분은 바짝 마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좀 비만이고, 한 사람은 아주 거대 비만증의 부분이죠.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이런 경우는 골격이 크고 가슴이 넓고 두터우며 이제 그 기육이 융성하고 피부가 윤택한 것,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짝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혈이 고갈되고 오장육부가 이제 손상이 허손한 상태, 위장의 열이나 간화가 있고 이제 충적, 몸에 이제 그 기생충 같은 경우들이 있고 차기가 왕성한 경우에 이런 그 바짝 마른 몸의 상황이 볼 수가 있고요. 비만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기가 허약하다든지 양기가 허약한 경우에도 이 비만증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담습이 이제 안에서 융성하게 되어질 때 역시 비만증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여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최고의 비만인이죠. 이 나이는 40살인데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비만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비만 중에 고도 비만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 분명히 그 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망 형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낙타 등과 같은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오른쪽에 왼쪽 상단 왼쪽이 이제 낙타 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일종의 수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간경화 북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창. 그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보이고, 주상복 복부 요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치 이 복부가 이제 그 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복부가 이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증상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손발의 이 부분에 이제 부종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수종 증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 기와 이제 양기가 허해서 나타나며 이제 그 혈어 증상에 의해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이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 이제 하지정맥류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가 볼 수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도 습열이 이제 하주 아래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습이 이제 그 응체되어 있고 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혈맥이 결국에는 잘 돌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슬관절염인데, 대부분 풍수성 관절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풍과 한과 습이 한꺼번에 이제 그 근골에 침범해가지고 나타나는 일종의 비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과 습이, 그리고 또 풍과 습이 이렇게 해서 같이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풍한 습으로 이 세 가지의 사기가 같이 침범을 하게 될 때, 이런 그 만성 그리고 이 관절염 같은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이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관절 기형의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한습이 근골에 침범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을 그냥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풍독이다라고 해서 풍독이다,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진의 부분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설진이 되겠습니다. 이 설진은 혀의 상태를 이제 보면서 나타나는 건데, 그림에서도 보더라도 설근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볼 수 있고, 혀의 중간 정도는 비장과 위장, 그리고 혀의 양쪽 곁에 양쪽 부분은 바로 이제 간과 담, 혀의 끝은 이제 심장과 폐의 상태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혀는 경락을 통과해서 이 같은 장부들을 서로 연계되어 있게 되어지는데, 혀의 여러 부위는 서로 상하는 장부의 병리 변화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보는 부분을 통해서도 역시 진단을 굉장히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진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엄청한 설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진만 하더라도 그 연구의 사례가 사실 어마무시하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혀의 상태를 가지고도 역시 한열의 상황을 파악을 하거든요. 참,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혓바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보셨던 것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혓바닥을 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딱 보게 되면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쪽으로는 차가운 기운, 파란색의 한으로 보고 있고, 한쪽으로는 아랫부분에 이제 뜨거울 열자, 더위 열자 해갖고 붉은색으로 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게 되면 정상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다몽색을 띠고 있는 그 혀를 빼고는 왼쪽으로는 한증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열증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증으로 점점 한증이 더 심할수록 백색을 띠고 있고 혀가 좀 부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혀가 붉은색을 띠면서 아주 심한 붉은색으로 가면서 또 혀가 이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혀를 보는 부분도, 설진을 하는 부분도 혀의 한열 상황을 통해서 하는 한열 상황을 보고, 몸의 한열 상황이 바로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보게 되면 몸이 한증인가 열증인가, 이게 허증인가 실증인가, 이런 그 어혈 증상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 완전히 전문가적인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정상혀에서 한증일 경우에, 열증일 경우에 어떻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부분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그 정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의 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혀는 비교적 혀가 이제 다몽색을 띠고 있고 약간의 흰색을 띠고 있지만 그게 두껍지 않고 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쪽에 그 톱니바퀴처럼 이빨 자국도 이제 보이지 않고요. 혀의 뒷면도 보게 되면 그게 정맥이 도드라지게 돌출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정상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보시는 혀는 이제 조금 이제 병적인 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보여지고 있는 담백설 같은 경우, 담백혀죠. 이런 경우는 기혈이 이제 부족한 상태다. 심홍설, 이제 아주 깊은 홍색을 띠고 있는 혀, 이제 강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속의 열이 아주 치성하고 음액이 아주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붉은, 아주 심한 깊은 홍색을 띠게 됩니다. 약간은 어두운 자색을 보이고 있는 그 강자설 같은 경우에는 속에 열이 있으면서 치성하게 되어지는데 동시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혈행이 잘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강자설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자암설 같은 경우는 자색의 약간은 어두운 자색을 보이게 될 때는 기혈이 이제 제대로 돌지 못하는 운행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불이 위로 이제 치솟았을 때 심화가 상염하게 되어지고 외사가 국부 어떤 부위에 이제 국부를 침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중설의 증상을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진단할 때 이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이제 보면서 이제 증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지 손가락의 3개의 마디 부분을 이제 3관이라고도 이야기해서 첫 번째 관은 풍관, 기관, 명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부분에 이제 보여지는 약간의 이제 그 색깔과 이 CP줄의 상황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홍황색을 띠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선홍색을 띠게 되어지면 이제 외관 풍한을 받고 있고 자색을 띠게 되면 열이 있고 청색을 띠게 되면 풍과 경풍과 통증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 청색이면서 자색이면서 또 흑색을 띠게 됐을 때는 병이 이제 위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약간 단백색을 띠게 될 때는 이 전기가 허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좀 깊은 농색이 되든 심농색이 되게 되면 사기가 실한 경우다. 그래서 풍관에서 기관으로 명관으로 이렇게 점점 병증이 이제 중해지고요. 명관에서 기관으로 풍관으로 해서 병이 점점 이제 경증으로 중증이 아니라 경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관 같은 경우가 투명하게 이제 보이고
이 각질 같은 경우 이렇게 두터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병이 좀 이제 엄중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 약이 되게 하는 약선 음식 진단편 7번의 강의 중에 2번째 강의를 이제 보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공부인데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에서도 쉬운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 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해된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게 되지면 이 부분이 이해됐네 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또 보시다 보면 또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아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